리비스티의 마지막으로 아이코드 만드는 법 잠깐 보여드리고 그 만든 아이코드를 어떻게 연결해야 좀 깔끔하게 연결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아이코드 끈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냥 가볍게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. 먼저 저는 세코 아이코드 사용했고요. 아이코드의 기본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적은 코스를 원통뜨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. 그래서 방금 세 코를 만들었는데 원통뜨기가 처음과 끝을 연결해주는 뜨개잖아요. 근데 이거를 막 장갑바늘 3개에 나눠 뜨는 게 아니고 그냥 끝으로 밀어줘요. 반대쪽 끝으로 밀어준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 남은 실꼬리가 아닌 떠야 되는 실 있잖아요. 그 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오른쪽에서부터 떠주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저만의 노하우는 뭐냐면 얘를 최대한 균등한 힘으로 뜨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3개를 한꺼번에 뜨려고 해요. 바늘에서 벗기지 않은 채로 바로 다음 코 이렇게 벗겨지면 최대한 그 다음 2코만이라도 같은 바늘로 뜨려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러니까 같이 벗기지 않고 이렇게 뜨신 다음에 3개를 한꺼번에 내려주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다시 반대쪽으로 밀어주시고 또 한 코, 2코, 세 코를 한꺼번에 뜨고 한꺼번에 벗긴 다음에 같은 힘으로 끌어내리면 어떤 한 코가 더 커지고 작아지고 없이 좀 균등하게 떠지는 편이거든요. 이거를 이제 제시된 길이 혹은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그게 아이코드예요. 그래서 저 일부러 다른 색으로 뜨고 있거든요. 연결할 때 조금이라도 보시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다른 색으로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다시 또 끝으로 밀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간혹 이렇게 튀는 가닥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거는 나중에 잡아주려고 하면 좀 힘들고 미리 잡아주세요.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이코드이기 때문에 오른쪽 코가 이렇게 늘어졌다면 왼쪽으로 십시일반 해주셔야 돼요. 루프 반 개씩 당기면서 힘을 좀 고르게 분배를 해주시면 다시 굳이 튀는 거 없이 튀는 코가 나오더라도 금세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나는 바늘 3개를, 코 3개를 안 빼면서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 뜨고 잡아주고 곧바로 동선 최소화하면서 다음 코 떠주시고 또 붙잡고 또 동선 최소화하면서 떠주시고 그리고 한꺼번에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저는 충분한 길이 될 때까지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. 자, 마지막으로 아이코드를 대략 이 정도 뜬다는 가정하에 이제 얘를 여기 붙여볼 건데요. 마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. 먼저 실 끊고 실은 루프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는 건 좋지 않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제 리비스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다른 곳에도 활용해 보시려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지금 이 상태가 만약에 비스티에의 겉이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고 했을 때 먼저 위아래 구분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. 지금
아래도 통통하고 위에도 통통하고 겉과 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완벽하게 감쪽같이 마감을 해버렸다면 위아래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. 구별하기. 그럴 때는 이 부위가 정방향으로 두 개가 보이는지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. 겉과 안은 사실 내가 실을 어디에 감췄는지에 따라 구별이 될 수도 있는데 위아래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완벽한 V자는 가운데 한 줄밖에 없고 그 양옆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줄기들이 보이시잖아요. 이거는 거꾸로예요. 그래서 이게 겉방향입니다. 겉방향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스티의 끈이 겉뜨기 줄기에서 이렇게 연장되는 느낌으로 꼬매줬어요. 그러면은 얘가 겉에서는 겉뜨기이나 안에서는 뭐겠어요? 안뜨기겠죠. 그래서 돌렸을 때 안뜨기 줄기에 연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거를 이제 염두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내가 꼬매야 되는 이 겉뜨기 줄기의 안쪽 안뜨기 줄기에서 안뜨기 머리코와 싱커루프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겉에서 본 이 겉뜨기 부위는 사실 동그랗게 생긴 루프 중에 위에 동그랗게 되는 그 호 부분이 그 다음 겉뜨기단에 가려져 있고 밑에 V로만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 숨겨진 이 코는, 이 머리코는 돌려보면 안뜨기 머리코에 지금 딱 가려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? 이 위로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게 안뜨기 머리코예요. 그게 겉에서 V자가 되고 가려진 부분이 이 머리코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안뜨기 머리코를 찾으세요 하면 이 위로 볼록한 거를 찾으시면 되고, 그럼 이 아래로 볼록한 건 뭐냐? 우리 겉뜨기 사이를 지나가는 얘네들을 싱커루프라고 하잖아요. 안뜨기도 싱커루프가 당연히 있어요. 근데 모양이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. 위로 볼록한 건 코머리,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건 싱커루프. 그래서 우리는 코머리, 싱커루프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이 비스티의 끈을 붙여줄 거예요. 자, 편하게 보기 위해 뒤집을게요. 지금은 속면이 겉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. 이런 식으로 실을 감췄던 것들이 조금씩 보여서 알기는 편하실 건데, 겉에서 봤을 때 겉뜨기를 감추기로 했던 거니까 우리는 안뜨기 부분에 해주셔야 되고, 마찬가지로 바늘 끝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. 우리 원통뜨기 또 뜨려고 했던 것처럼 바늘 끝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처음 두 코는 겉뜨기의 머리코 줄기 어디에 넣어줄 거냐면 위에서 두 번째 돗바늘 마무리 하느라 생긴 루프 말고 그 아래 루프가 여기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아래 루프가 여기 있어요. 이 루프 모양을 따라가면서 만들어줄 거예요. 자, 무슨 말인고 하니 먼저 시작할 때 일종의 메리아스 이끼거든요. 메리아스 이끼를 시작하실 때는 바늘에 걸린 코를 안뜨기 하듯이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코머리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주시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 지금 이 코머리를 따라갈 거거든요. 그게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이 싱커루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. 올라와서 이 코머리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가주는 거예요. 코머리 위에 덮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렇게 덮어 씌우고 메리아스 이끼 할 때, 자, 얘를 이렇게 닫아주면 루프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. 닫아주는 루프를 완성할 때는 겉뜨기 하듯이 가져가면서 벗겨내요. 그리고 곧바로 다시 안뜨기 하듯이 시작해줘요.
그러면은 첫 코에 대한 코머리 루프는 복제가 됐어요. 그러면 두 번째, 방금 안뜨기 하듯이 넣어줬으니까 두 번째 위에 루프 쫓아서 다시 올라가서 루프 모양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고, 지금 이 루프를 복제하는 거예요. 그러면 끝낼 때는 겉뜨기 하듯이 벗겨내고 다시 안뜨기 하듯이 시작해줘요. 지금 얘가 걸려 있어봤자 어차피 빼는 순간 떨어질 거니까 반을 빼주시고요. 그 다음 거를 붙이려고 봤더니 그 옆에 코에 해주기에는 우리가 원통으로 떴기 때문에 좀 기껏 이렇게 오므려 놓은 애를 다시 펼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래에 해주려고 해요. 아래에 돌려서 방금 루프를 열어주는 것까지는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또 위로 볼록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. 요런 애들. 얘는 정방향에서 봤을 때는 싱커루프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코머리보다는 싱커루프에 루프를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거니까 이렇게 또 루프 모양을 복제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요렇게죠. 루프 위에 루프 요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안뜨기 하듯이, 원래 아까 겉뜨기 하듯이 벗기고 안뜨기 하듯이 시작했잖아요. 그 시작 과정을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왜냐하면 우리가 원통뜨기 하듯이 떴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연결이 돼야 연속성이 생겨요.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는 루프가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순서대로 조이면서 달아주시면, 지금 실의 색깔의 차이 때문에 보이지만 사실 뭐가 엄청 튀진 않아요. 같은 색깔로 작업했을 때 일부러 다른 색깔로 작업해서 이렇지 튀지는 않게 루프를 복제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고, 마지막에 이쪽 루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게 됐어요.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실제로는 같은 색깔이라고 가정하고 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달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. 코 같은 경우, 이 나머지 실 같은 경우에는 갈라가면서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이 부분이 다 밖으로 드러나게 보이게 될 거잖아요. 그래서 이쪽에 영향이 안 가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예뻐요. 저는 그래서 사실상 뭐 이 안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보내주셔도 되고, 근데 그게 나는 이렇게 하자마자 넣는 게 조금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거나 이쪽, 어차피 안쪽이니까 여기서 갈라서 숨겨주셔도 돼요. 제가 보여드리자면 옆에 있는 겉뜨기 코를 또 복제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코 모양을 복제하면서 가셔도 되고, 어차피 왜 괜찮냐면, 아이고 이거 마지막에 반대로 놨어요. 왜 괜찮냐면 지금 안쪽 면에서 넣어주는 겉뜨기는 밖에서의 안뜨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겉뜨기 코는 유심히 보게 되지만 안뜨기 코는 막 그렇게까지
열심히 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안뜨기를 겉뜨기 절반 정도로 맞춰서 스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숨어버려요. 이렇게 펼쳐서 볼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다른 색깔 실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,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비춰도 사실 그 부분이 티가 나거나 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어느 정도 옮겨주시고 실을 갈라가면서 쭉 내려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. 만약에 이게 싫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속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.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했다 손 치고, 처음에 손가락 걸기코 만들고 남아있던 이 실꼬리의 정리법은 간단해요. 의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구멍이 아닌 구멍 아무 곳으로나 넣으셔서 이 속 어딘가에 철사를 끼운다고 생각해 주세요. 어디로도 보이지 않지만 속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뭔가 이 아이코드가 세로로 늘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해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바늘 길이가 한정적이라서 영영 갈 수는 없고 어느 순간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얘를 이렇게 쭉, 그럼 오히려 이 끝에 2번 지나간 부분에는 힘이 생겼어요. 힘이 생기고 이 중간에 튀어나왔다. 그러면 이 부분을 오히려 빼줄게요. 이 정도만 감춰주셔도 뭐 충분해요. 우리가 어퍼코를 안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감춰준 부분이면은 혹시라도 풀릴까 걱정할 필요가 있는데, 여기는 손가락 걸기코로 이제 일종의 매듭을 만들면서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풀리지 않을 거고 오히려 끝에 힘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옆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,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숨겨주셔도 되고, 지금 이왕 여기 들어온 거 마감을 해볼게요. 뭐든지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. 내가 얼만큼 완성도를 추구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공정이 여러 가지 생기는 건 맞는데, 이건 맞고 저거는 틀리고 왜 그렇게 하고 막 뭐든지 다 각자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. 근데 내가 마감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스타일이라면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. 이 정도까지만. 그러면은 이 끈이 이렇게 감춰지는 거예요. 겉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하나, 둘, 셋, 4개 달고 각각 내가 어디서 리본을 묶고 싶은지에 따라서 더 긴 쪽이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. 아이코드 만드는 부분, 그리고 아이코드를 어떻게 달면 좀 더 감쪽같이 달아지는지,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이었고요. 이 리비스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. 뜨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뭐 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싶으시면 또 그만큼 배우실 부분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다들 떠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